안녕하세요, 테니어입니다. 오늘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는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 왔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지역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모기지가 2조 9천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900조 정도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재융자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이 3.5에서 4.5%포인트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과 은행 리스크 등으로 인해 재융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들어가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 처음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또다시 파산 위험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 1분기 기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전분기 대비 0.7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약 12년 만입니다. 공실률도 좋지 않습니다. 무디스가 밝힌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디폴트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는 71조 8천억 원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침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실률이 회복되려면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소비 부진,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한편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돌리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일반적인 노동 환경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해외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공실률과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규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5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향후 물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소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위험도 소폭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계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